프랑스 매체 막시풋은 5점을 주면서 이강인은 중원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했고 단순한 플레이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강인은 음바페에게 롱패스를 전달해 3번째 득점을 만들면서 PSG 경기 페이스를 높일 수 있다는 점도 보여줬다라며 긍정적인 요소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반대로 풋메르카토는 오늘 이강인은 빛나지 않았다. 전반전에 몇 가지 기술적인 요소로 인해 로리앙 밀집 대형에 갇혀 있었다라며 영향력도 부족했고 결정력도 날카롭지 못했으며 후반전에 사라졌다라고 혹평하면서 평점 4를 매겼습니다. 글로벌 매체 90민 경우엔 이강인에게 평점 6을 줬는데요. 매체는 상당히 신중한 이강인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라며 그는 팀플레이를 늦추지 않기 위해 단순한 플레이를 시도했고 음바페에게 롱패스를 전달해 PSG가 세 번째 골을 터뜨리게끔 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강인은 팀의 공격 템포를 늦추지 않기 위해 간결한 플레이를 많이 시도했습니다. 또 좋은 롱패스로 득점 상황을 만들었지만 해당 장면 외에 눈에 띌 만한 플레이가 부족해 다소 엇갈린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영표 해설위원은 프랑스를 비롯한 외국의 매체들은 우리나라처럼 보수적으로 비판하지 않는다. 엄청나게 막 비판한다며 이강인 선수를 비롯한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이 매체들의 비판에 휘둘릴 필요 없다고 소신 발언하였습니다. 실제 매체의 평가는 혹평일 때 객관적인 통계 매체의 평점은 높았으며 현지 팬들의 반응과 엔리케 감독의 총애를 받고 있는 이강인 선수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더욱 공격적인 역할을 부여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이강인 선수의 장점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후 프랑스 현지 120만 축구 유튜버는 이강인에 대해 평가했는데요. 오늘 이강인 선수는 자신의 역할을 다했어. 괜찮은 경기였어. 이강인은 중앙에서 뛰는 것이 어울리는 것 같아. 10번 자리의 역할을 이강인이 해야 했을 수도 있어. 확실히 덴벨레가 그 자리에서 연계도 잘하고 공도 잘 안 뺏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못해. 덴벨레는 10번 자리에서 뛰기에는 질이 좋은 패스를 잘 보내지 못했어. 그렇다고 10번 자리에서 뛰는 게 안 좋은 것은 아냐. 분명히 뭔가를 만들어낼 수는 있는 것 같아. 근데 덴벨레는 오른쪽에서 뛸 때가 더 나아 보여. 오른쪽에서 뛸 때가 팀에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오른쪽을 파괴시키고 컷백을 내주는 역할을 가장 잘하는 건 덴벨레이기 때문이야. 라고 전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오른쪽에서 뛰기보다는 중앙에서 뛰는 것이 더 좋아 보여. 이강인은 덴벨레처럼 저돌적이고 빠르지 않아. 경기 템포를 조절하고 운영하는 것이 강점인 선수야. 드리블로 상대를 제치기도 하고 멈춰 서기도 하고 패스를 주고 받으면서 공간을 창출하는 그런 선수 말이야. 이런 것들로 경기 흐름을 가져오는 선수야. 덴벨레처럼 속도로 상대를 제치는 것이 아닌 기술로 제치는 선수야. 그래서 사이드보다는 중앙에서 뛰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의 키패스나 탈압박을 봐도 중앙이 더 좋은 위치라고 확신해. 오늘은 오른쪽에서 뛰었고 나쁘지 않았어. 물론 업다운이 있었지만 이강인이 안 보일 때에는 하키미가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서 그 뒷공간을 이강인이 커버해야만 했어. 하키미와도 호흡이 좋았고 상대 선수를 힘들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선수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어. 최고의 경기를 펼친 건 아니지만 최악의 경기를 펼쳤다고 볼 수 없어. 강인이는 오늘 잘했어. 중앙에서 뛰면 더 큰 도움이 될 거야 라며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유리몸 덴벨레 선수가 부상당하지 않는 한 엔리케 감독이 덴벨레를 중앙에 세워 양발 모두를 쓰며 돌파하고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 패스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 디테일이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덴벨레 선수이나 패스, 드리블 등을 탁월하게 해내면서 전문가들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엔리케 감독이 덴벨레를 중앙으로 이동시킨 건 생각지도 못했는데 옳은 판단이라며 칭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가 중앙에서 플레이메이킹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파리 생제르맹에서 활약 중인 이강인의 미래가 더욱 밝아질 것으로 보이며 화제입니다. 나세르 알켈라이피 PSG 회장이 어린 선수들이 주축이 된 팀을 만들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인데요. 유럽 축구 전문기자 파브리치오 로마노에 따르면 알켈라이피 회장은 우리는 앞으로 6에서 8년 더 함께 뛸 수 있는 팀을 만들고 싶다라며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8강팀 중 가장 어린 팀을 보유하고 있다. UEFA 클럽 랭킹 10위 안에서도 가장 어리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알켈라이피 회장의 발언에 대해 미래 자원들로 리빌딩에 착수할 거라고 선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킬리안 음바페가 떠난 후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영국 비사컨은 PSG의 알켈라이피 회장은 장기 프로젝트를 그리고 있다. 앞으로 6년, 7년, 8년은 뛸 수 있는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팀을 개편하고자 한다라며
알켈라이피 회장의 최근 발언은 과거 음바페를 지키려고 했을 때의 발언과 상당히 대조적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PSG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으며 음바페는 팀 계획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챔피언스리그 16강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PSG는 선수들이 음바페가 없는 상황에 익숙해지도록 음바페에게 부수적인 역할을 맡기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게프폴뉴스 프랑스 또한 알켈라이피 회장은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새롭고 젊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강조했다. 레알 소시에다드전에 출전한 PSG 선수들의 평균 연령은 23세 361일로 챔피언스리그에서 구단 역사상 최연소 선발 명단이었다. 경기 후에도 알켈라이피 회장은 라커룸을 찾아가 선수들에게 부담 갖지 말라고 격려했다라며 현재 PSG가 리빌딩에 돌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PSG의 최대 목표는 챔피언스리그 우승입니다. 프랑스 내에서는 적수가 없지만 유럽 무대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는데요. 2019년도 시즌 준우승이 가장 좋은 성적이었습니다. 알켈라이피 회장은 급하게 도전할 생각이 없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선수들로 팀을 만들어 계속 도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RMC 스포츠에 따르면 알켈라이피 회장은 선수들은 매 경기 승리를 원하지만 현실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팀을 구성하는 과정에 있으며 선수들 대부분이 어리다. 새로운 팀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며 팀을 만들었다고 해도 선수들이 준비가 된 것은 아니다라며 충분히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장이 직접 젊은 선수들로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강인의 미래도 좀 더 밝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01년생 이강인은 얼마 전 23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알켈라이피 회장이 언급한 6에서 8년 동안 활약할 수 있는 선수에 부합하는 나이대입니다. 여기에 이강인과 우스만 덴벨레의 경기장 밖 장면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PSG는 7일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리그앙 28라운드 홈경기에서 클레르몽과 겨뤄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프타임에 침묵을 다지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덴벨레가 이강인에게 다가가더니 90도로 고개 숙여 한국식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이강인도 무언가 설명을 한 후 고개를 숙이며 같은 동작으로 인사를 받았습니다. 스포츠 한국은 이강인이 덴벨레에게 한국식 인사를 알려줬고 이에 덴벨레가 마음에 들어하며 두 선수 사이에 시그니처 인사로 쓰는 듯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장면은 현재 트위터 등 온라인상에 퍼지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덴벨레한테 인사 알려주는 이강인과 그런 이강인을 쳐다보는 돈나룸마가 너무 웃겨. 한국에서는 합장하면서 인사하지 않는다고 바로잡아주는 이강인. 덴벨레 옷 살짝 끌어당겨서 쫑알대는 이강인. 너무 귀엽다. 동그란 뒤통수 너무 귀여워.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